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좀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차트가, 별로였죠. 맛이 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100만원 선이 깨졌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암흑기에 접어들고 계속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차트였고요. 생명선을 좀 돌파를,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등이 정말 돌파를 해서 레벨업을 다시 할 것인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요 라인을 좀 돌파하는 힘이 만들어져야지만, 네, 그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좀 좋지 못하다. 네, 좋지 못하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A,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랑, 포스코 엠텍은 네, 나쁜 흐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그 밖에 2차전지 종목들이, 물론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개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것도 카운터텍 관점에서 한 차례 좀 쉬어가면서 이제 상승 흐름을, 좀 5일선 타는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줄 것인가. 네, 포스코 DX와 엠텍 정도는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들은 지금 별로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암흑기 들어갔죠. 암흑기 들어갔고,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 라인을, 이 정도를 확실하게 45만원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부터 판단을 해봐도 늦지 않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2차전지 넘어가고요. 오늘 상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올해 한 5월, 6월부터 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래저래 병원도 막 다니고, 최근에도 이제 좀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약이 좀 잘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잠들어 버리거나, 그래서 최근 유튜브 영상 좀 뜨문뜨문 올리거나 좀 늦게 올리거나, 그런 것, 그러한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동이 기존의 대장이었어요. 대동. 그런데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도 매매를 했으면 뭐 참 좋았을 텐데, 뭐 좀 늦게 본 면도 있고, 어느 순간, 대동이 주도주지만, 대장주였지만, 오늘은, 이제 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카운터텍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 기어가 뭐 장중의 흐름도 그랬고요. 대장주와 일반적인 대장주와 후발주의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후발주였던 대동기어가 뭐 장중에 뭐 역전을 하는 등 오늘 요게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두 계좌 베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챙겼고요. 나머지는 내일 한번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동기어, 그 다음에 대동기어랑 오늘은 그 유가 관련해서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때 수익을 보고 요때는 짧게 손절, 요때는 그냥 뭐 짧게 정리를 잘 했어요. 밀렸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도 좀 매매를 했었고, 그냥 뭐 유가 관련해서 네, 뭐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시장 지수가 지금 뭐 그냥 시장은 넘어갈게요. 시장은 넘어가고, 흥고석유라든지 유가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시간외에서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남해화학, 여기 보시면 시간 등락률이 나옵니다. 남해화학, 효성 OMB, 조비, 누보, 경농, 미래생명자원까지가 다 시간의 상한가네요. 뭐 KG케미칼 그 밖에 한일사료.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는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냥 그 요소수인가요? 그거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품귀 또 오나.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갭만 띄우고 밀릴지, 네, 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도 신규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영상 뭐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 참고하시고, 아무튼 흥구석유 유가 관련해서 요게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도 이렇게 포착이 됐고요. 뭐 중앙 에너비스도 보이네요. 근데 이제 대장은 흥구석유였고, 일봉상의 자리도 주목할 만 했습니다. 네, 세력성과 함께 딱 보면 의미가 있었던 자리였고요. YTN을, 요거는 근데
제가 물량을 별로 털지도 않고 좀 모아놨거든요. 요 구간에서 시간에서도 좀 일부 처분을 했는데 요게 마지막에 좀 빠졌어요. 요게 시간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5%부터 조금 챙기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제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7% 정도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내일 어떻게 좀 시가 좀 움직임을 줄지, 일단은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항상 집중을 하는데 차트가 살아있었고, 네, 그리고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이죠. 내일 이제 매각 공고, 예비 입찰이 그 다음 달 중순이었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8일께 매각 공고문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달 중순께 예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M&A 관련해서 스케줄, 트레이딩, 파티에서 M&A 뭐 매각 관련해서 보통 뭐 D-Day가 어떻게 좀 작용을 하는지 이런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차트가 죽기 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보고요. YTN 그다음에 대동기어랑 오늘 장 초반에는 제가 SPG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 요렇게 좀 욕심을 냈습니다. 요때 이제 요 자리에서 들어가서 요 구간도 이제 여기까지 이제 홀딩을 한 거고, 좀 챙기고 요때 다 챙겼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봤는데요. 요 구간 또 뭐 짧게 챙기고, 요 구간도 짧게만 봤던 게, 요게 처음에는 좀 주도를 했었는데 SPG 유진 로봇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진 로봇도 주도를 하다가 요거는 매매를 못했어요. 유진 로봇이 주도를 하다가 또 다른 이렌시스라든지 뭐 다른 대장주가 생겼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그냥 SPG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SPG 그리고 휴닝 로봇, 그 유진 로봇 휴닝 로봇이 후발주였지만 요 자리에서 타점을 잡은 이유가 이제 최근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한번 비교해서 복귀해 보시면 아셔야 되고, 그래서 휴닝 로봇도 빠르게 좀 챙겼었고, 오늘 파도가 참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거는 이제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딱 요 전에 정리를 저는 했을 거예요. 요 전에. 그래서 파도라는 종목이 잘 가다가 생명선에서 저는 딱 1분봉 생명선에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파도가 오늘 보호예수 이렇게 좀 풀리는 날이었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마지막에 좀 기다려봤다가 요때 한번 찔러봤다 정리를 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 차례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오후 핫타임 1시 30분 이후에 딱 베팅을 해서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서 이제 좀 추세를 즐겨볼까 했는데 꺾입니다. 그 힘이, 요게 뭐 돈이 빠져나와서가 아니라, 뭐 돈이 안 들어와서가 아니라, 네, 그냥 추세가 밀렸어요. 요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그럼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팔아준 거고, 요때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추가적으로 뭐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중요성 말씀드리고 싶네요. 파도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 오늘 요 정도랑 또 뭐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베팅을 해가지고, 네, 거의 뭐 상한가 근처에서 베팅을 했지만, 상한가를, 상한, 20%대 후반이나 이제 저는 일단 상따 이런 매매를 잘 하진 않아요. 잘 하진 않는데, 젠큐릭스도 네, 최근에 레이저셀의 모습과 어제 설명 다 드렸어요. 교육방에. 젠큐릭스라는 종목. 요것도 뭐 딱 세력선, 뭐 생명선, 뭐 기준봉, 그 다음에 맥점 라인대가 한 요 정도 위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좀 돌파는 자리였기 때문에 모든 기준에 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젠큐릭스를 베팅을 저 자리에서 좀 했고, 오늘 갭이 높게 출발을 해서 다 좀 챙겨줬습니다. 레이저셀도 0606으로 한번 볼게요. 레이저셀도 레이저셀은 어제 그 최근에 좀 베팅을 했다가 요것도 이제 갭에 일단은 뭐 챙기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10% 정도. 그런데 그냥 짧게 좀 진입을 하다가 뭐 자르고 진입을 해 갔다가 짧게 손절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갈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보지 않았고, 오늘도 보시면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5일선 살아있고, 뭐 카운터덱 관점에서는 오늘 조정 뭐 나쁘지 않은 조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좀 빼지 않고 다시 한번 양봉 흐름으로 이어나가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건 안 하시면 됩니다. 다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만 자신이 잘 하시는 잘 하는 것만 딱 하시면 되는데 늘 문제가 좀 잘 모르는데 이제 뭐 홀딩을 하고 있거나 공략을 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제는 젠큐렉스 레이저셀 좀 팔아주고 좀 손절했던 종목이 오전에 좀 움직여서 봤던 게 뭐 히림 요쪽도 좀 봤었다가 요것도 이제 아쉽게 손절을 했었는데 지금 일봉 차트 나쁘지 않아요. 자, 어제 히림 오전에 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요때 좀 손절을 했어요. 물론 다 빼진 않았습니다. 물량을 다 덜진 않았는데 일단 다시 좀 타다가 다 정리를 했어요. 히림, SY도 좀 공략을 했었는데 SY도 마찬가지고 히림, SY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뭐 사우딘가 뭔가 해가지고 움직임을 주고 있고 여전히 일봉 차트는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SY 같은 경우에도 맥점 라인 때와 최근에 이제 특강이 아니라 최근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드렸죠. 요 생명선 잘 이어나가다가 이 생명선 자리를 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선 자리 또한 그렇고 요 종목의 맥점 자리도 지금 요 정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좀 잘 소화하고 터지는지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 코멘트인데 SPG를 제가 좀 베팅을 좀 해보려다가 말았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좀 매매가 됐고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진로봇 내일 뭐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맥점 그리고 뉴로메카, 레인보우 뭐 당연하고 특히 SPG 같은 경우는 맥점 라인 때 딱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흐름 요 SPG 같은 경우는 맥점 라인 때가 요렇게 좀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하고 건전한 좀 조정 맥점 라인 때 좀 소화하고 있는 딱 지키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것도 결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같은 종목이더라도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입니다. 결국에 대응을 또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네, 이 정도 하고 일단은 종목 상한가가 대동기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것도 후발주였지만 앞쪽의 모습들도 대장주만큼이나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기어 대동이 내일 단일가예요. 단일가고 카운터대 관점에서 바로 좀 쏘아주기보다는 하루 정도 좀 쉬었다가 좀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갈지 대동과 대동, 기어, 그 다음에 아지넥스텍도 로봇이죠. 요건 오늘 레드불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아지넥스텍, 펜트론 요것도 최근에 이제 뭐 승경선을 타고 레드불 뜨고 요것도 보시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맥점 라인 때는 이제 특별 강의 때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말씀드린 요 생명선 흐름 이어나가다가 꺾였더라도 그 꺾였던 자리 지켰어야만 했던 자리를 좀 위협했을 때 관리를 좀 잘 주목을 또는 잘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터지는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이 어떤 모습들을 그리면서 이제 가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를 해 보시되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해서 매매하시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펜트론도 오늘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렌시스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렌시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뭐 계속 상풀림이 좀 있었는데 요거랑 펜트론도 마찬가지죠. 시간에서 좀 빠졌네요. 요것도 타임이 좀 아쉬웠고요. 피델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방에 말씀드렸어요. 9시 6분쯤에 상한가까지 한 호가 남겨두고 제가 요거는 좀 이런 종목들은 건들지 않는다. 뭐 시간에서도 빠졌는데 뭐 중국 반도체 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피델릭스와 서플러스 글로벌 요것도 이제 상승을 한 게 뭐 그래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근데 시간에서 피델릭스가 밀리니까 후발주로서 뭐 같이 좀 밀리지 않았나 싶고 IA라는 종목은 시간에서 올랐는데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자율주행도 뭐 있고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역시 있죠. 그래서 중국 반도체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일봉 차트는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지켜보고요. 계속 빠지고 있네요. 계속. 그 다음에 일단 상한가 특징주랑요. 시간에 의해서 이제 큐렉소. 네, 큐렉소는 그냥 로봇, 그 다음에 AI 의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AI 로봇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자리에서 네,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큐렉소 그리고 뭐 로보스타도 시간에서 올랐고요. 이거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크라우드 웍스도 내일 음봉을 좀 먹으면 좀 볼만한 자리인데, 먹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 시간에서 벌써 빠져버려가지고 개파락하고 이제 좀 살려내지 못하면 빠이빠이죠. 네. 조선내화도 네. 딱 요렇게 잘 나가다가 요 자리 5일선 딱 살리고 지금 요 자리에서 딱 먹어줘야 이어지는 그림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파락 출발을 하고 네. 그러면서 계속 빠졌어요. 네, 저는 여기서부터 보진 않았습니다.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제 기준. 네, 그래서 크라우드 웍스가 어떤 모습을 그릴지 개파락하고도 양봉의 모습을 그리느냐, 음봉의 모습으로 그냥 이제 끝이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YTN 앞으로 계속 보고요. 일봉 차트는 계속 좋고 모멘텀 보고. 그다음에 모니터 랩도 맥점이고요. 여기서 좀 이어지는지, 그다음에 AI 반도체 쪽에서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레이저셀, STI도 쭉 박스권이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요 돌파를 좀 하는데, 좀 눌렸다가 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레벨업을 계속해 나가는지,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코아시아라든지, 넥스트칩, 그 다음에 가온칩스, 요쪽은 그 ARM 관련해서 제가 특히 가온칩스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온칩스로. 그래서 가온칩스도 최근에 승령선 한번 찔러주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요 앞쪽에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 생명선. 지키고 갔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고 저항받고 돌파를 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ARM 관련해가지고 애플 관련해서는 호재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미국 나스닥 상장 앞둔 ARM, 애플과 장기 계약. 그래서 이달 중순이었나? 그죠? 그래서 요쪽 ARM 관련해서 차트, 그리고 모멘텀, 상장 전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정도 말씀드리고, 아이센스, 필 에너지와 필 옵틱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생명선에서 돌파와 지지와 이제 돌파 흐름이 만들어진 케이스죠. 필 에너지, 필 옵틱스, 배당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츠, 신규 상장 중에서 코츠도 일단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고 또 일단 맥점이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릭스도 최근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 올릭스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9월 5일날 말씀드렸던 거네요. 9월 5일날. 그래서 9월 5일날 올릭스가 이제 요거 아마 세력선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 기준에 맞았던 종목인데, 네, 이렇게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끝난 모습은 아니고요. 올릭스, 올리패스,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종목이지만 차트 관점에서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 오성 첨단 소재, 마리화나 관련해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화장품 관련해서 오늘 근데 시간에서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대통령 중국하고 이제 한중 회담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한울 2기 운영 의결. 그래서 원전 쪽도 체크를 해보고요. 아쉬웠던 게 이제 한국 화장품도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지킬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가는 종목들도 하루 이틀 안에 빠르게 좀 이걸 먹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지 계속 벗어나는지. 그래서 클리오, 한국화장품, 롯데 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생명선을 이렇게 좀 타는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좀 빠진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 하고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 관련해서 제가 좀 공지를 수정을 한 게 있습니다. 수정. 그래서 온라인 관련해서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할 때 예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 뭐 따로 녹화를 진행하느냐라고 좀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해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 이렇게 좀 변경을 했고요. 날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그러니까 예시를 다 드러놨습니다. 레드불 원하시는 분들, 뭐 카운터텍 원하시는 분들 어떤 날짜에 어떤 강의를 내가 신규로 수강하는 건지 재수강하는 건지 여의도 또는 강남 자기가 좀 희망 선호하는 네, 그 다음에 티타임 정말 그리웠던 네, 부분이죠. 티타임. 그래서 티타임을 좀 참석을 할 것인지 오프라인 강의 끝나고 뭐 그건 분위기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근처 카페라든지 또는 호프집에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오신 분들하고 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네, 와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특강 게시판에, 특강 신청 게시판에 이렇게 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9월 23일은 좀 임박해 있는데, 어쨌든 미리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미리 강의실을 좀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당장 뭐 확정해서 뭐 특강비 입금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의사 표현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종합을 해서 이제 확정 공지를 한다거나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염려스러운 건 제가 건강 상태가 가장 좀 염려스러운데 네,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못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 이렇게 좀 뭐 강의도 진행하고 티타임도 가지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건강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관심 종목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